훈민정음 제자해에서 초성에 관한 설명이 끝나면 이제 바로 이어서 가운데 소리, 중성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중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가운데 소리에 글자를 특히 붙인 이유는 소리를 토대로 해서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말소리는 어떻게 나는 걸까요? 피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피리에 입을 대는 곳에서 공기를 불어넣으면 이 통의 끝으로 공기가 나가면서 소리에 울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코를 통해서 또 입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또 나오면서 소리에 울림이 만들어지죠.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통해서요. 이렇게 사람의 코와 입을 통해서 공기가 드나드는 그 울림통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술을 다물고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면 콧소리가 나죠. 그런데 입술을 벌리고 공기를 들락날락 말하게 만들면 우리의 말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즉, 입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소리의 가장 핵심에는 가운데 소리, 소리의 울림이 중요합니다. 한글을 만들 때 소리를 많이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요. 중국 발음과 한국 발음을 잘 살펴본 후에 소리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글자를 만들었는데요. 이 세종대왕께서는 당시 중국에서 사용하던 소리를 구성하는 것을 두 가지로 잘라서 보던 그 관점에서 말소리를 셋으로 나누어서 보는 삼분법에 기초해서 우리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글자를 적을 때는 소리에 따라서 적을 때 성모와 운모 두 개로 나누어서 적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문이라는 소리를 적기 위해서는 이 무 소리를 내는 글자와 그 다음에 문내, 은에 해당하는 니은 요 받침 소리를 내는 한자를 합해서 적어서 요 소리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초성과 중성을 하나로 보고 그리고 중성을 따로 분리해서 보는 이분법을 이제 사용했는데 세종대왕께서는 그렇게 보질 않았습니다. 소리가 셋으로 나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었던 것이죠. 똑같이 문자를 적을 때 우리는 초성 글자, 중성 글자, 종성 글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적죠. 이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중성이죠. 중성이 독자적으로 소리에 울림을 만들고 앞과 뒤에 있는 초성, 종성이 소리의 모양을 잡아준 것입니다. 훈민정음 제자해의 중성에 관한 설명은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중성은 모두 11자이다. 그리고 이런 기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기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소리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부터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자를 따라가면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가운데 소리는 모두 11자인데 그 소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요 파란 박스 안에 있는 설명은 이 각각의 기호가 나타내는 소리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소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입술을 조금 벌려야 합니다. 입술을 꼭 다물고 코로만 공기가 드나들면 말소리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선 입을 조금 열고 혀를 편안하게 둔 채로 소리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 소리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훈민정음에서는 이 소리를 혀를 안쪽으로 조금 움츠린다 해서 소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때 내는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다. 불심, 불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기본 가운데 소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입을 살짝 열고 소리를 내야 됩니다. 입을 다물고는 콧소리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입을 살짝 열고 혀를 안쪽, 즉 목구멍 쪽으로 많이 당겨서 움츠려서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이 한자, 요 한자, 탄자의 가운데 소리가 됩니다. 이 소리는 목구멍 쪽으로 혀를 많이 당겨서 내기 때문에 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이 이제 혀를 조금 열고 혀를 아까 요 소리보다는 조금 덜 움츠리는 것이죠. 그래서 소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조금만 움츠려서 내는 소리로 그 소리는 이 즉자의 가운데 소리다. 다시 말해 소리죠. 이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은 소리다 라는 설명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혀를 이제 반대로 바깥쪽으로 혀 끝이 이에 닿을 정도로 쭉 펴서 소리를 내면 그 소리는 얕은 소리가 되고 이게 침자의 가운데 소리, 즉 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소리를 기본 소리라고 할 수가 있고 맨 처음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이제 글자 모양을 어떻게 만든 것인지 기술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동그라미는 하늘을 본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둥그런데 하늘을 본떴고 이 모양은 평평한데 땅을 본떴고 요 모양은 서 있는 모양인데 사람을 본떴다 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지인이죠. 하늘, 땅, 사람입니다. 사실 고전에는 이 사람은 삼각형으로 늘 그려졌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하늘과 땅을 모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양이고요. 땅은 음이고 사람은 그 하늘과 땅, 양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음양오행 이론에서는 사람을 삼각형이라고 봤고요. 따라서 가장 간단한 원, 선, 그리고 삼각형, 또 사각형으로 모든 것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 점이 단순한 점이 아니고요. 작아진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을 의미하고 또 태극 이론에서는 신, 우주의 창조자를 의미했습니다. 즉 하늘을 뜻하고요. 이 네모는 땅을 뜻하고 그리고 삼각형은 사람을 뜻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삼각형 중에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은 사람을 의미하죠. 그런데 땅을 디디고 거꾸로 된 삼각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물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누워 있는 삼각형은
사람 이외에 동물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동물은 옆으로 뛰고 있죠. 네,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서 있고요. 식물은 땅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아, 이 세 기본 가운데 소리에서 이제 어떻게 나머지 8개의 가운데 소리가 만들어진 것인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을 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소리가 아 소리였죠. 깊은 소리인데요. 이 소리를 내면서 입을 오므리거나 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에서 입이 오므러질 때 오 소리가 나고요. 아 소리에서 입을 더 벌리면 아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와 아는 이 하늘 소리, 아 소리에서 입 오므림과 벌림의 짝으로 만들어진 소리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이 기호, 동그라미 기호는 그래서 어떤 발음인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오와 아의 중간 소리다라고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꾸로 된 것이죠. 아 소리에서 입을 오므릴 때 오가 되고 소리에서 입을 벌릴 때 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와 어 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설명도 훈민정음에 자세히 나와 있죠. 우와 어 소리는 으 소리와 같되 입이 오므라지고 입이 벌려서 나는 소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으 소리를 내다가 입을 오므려 보시겠습니까? 우가 됩니다. 으 소리를 내다가 입을 벌리면 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와 어는 으 소리에서 입 오므림과 벌림으로 짝을 이루게 됩니다. 으, 어.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낼 때의 입술 오므림과 벌림의 짝으로 오와 오와 어를 설명했는데요. 글자 모양을 보면 또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입 오므림 글자인 오와 우를 볼 때 오와 우는 이 막대기를 중심으로 위와 아래에 동그라미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글자의 모양도 역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와 어 역시 두 소리는 모두 하늘 소리와 땅 소리의 입술 벌림 소리인데요. 모양을 볼 때 이 서 있는 막대기의 안쪽과 바깥쪽에 동그라미가 있는 모양을 취하고 있어서 글자의 모양으로도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아, 이 세 개의 기본 모음에서 각각 입을 오므리고 벌리는 것으로 오, 우, 아, 어 네 개의 모음이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운데 소리 11개 중에 마지막 4개 요, 야, 유, 여는 이에서 시작하는데 이 소리는 오와 같고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정리해서 보면 오 소리와 같으나 이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이오, 이오 해서 요가 되죠. 이우, 이우 해서 유가 되고요. 이야, 이야 해서 이야가 되고 이어, 이어 해서 이어, 여가 됩니다. 훈민정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소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11개의 가운데 소리 중에
크게 기본 소리가 있고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소리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기본 소리에는 양의 소리인 하늘 소리와 음의 소리인 땅 소리 그리고 양과 음을 모두 겸하고 있는 사람 소리가 기본 소리가 되겠고요. 따라 나오는 소리로는 다시 그 하늘 소리와 땅 소리에서 처음으로 유래한 소리가 입을 오므렸을 때 나오는 오, 입을 벌렸을 때 나오는 아. 이건 물론 하늘 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땅 소리에서 나오는 소리로 입을 오므렸을 때는 우, 벌렸을 때는 어. 이렇게 네 개가 처음으로 나오는 소리이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소리는 처음 나오는 소리에 사람이 개입을 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야, 유여 이렇게 11개가 훈민정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소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리의 소리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글자 모양을 만든 것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 글자들을, 가운데 소리 글자를 만든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야 유여에서 동그라미가 둘인 것은 두 번째로 생겨났다. 이게 오, 아, 우, 어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생긴 거죠. 그리고 오, 아, 요, 야의 동그라미가 위와 밖에 있는 것은 하늘에서 생겨나서 양이 되기 때문이고 또 우어, 유, 여에서 동그라미가 아래와 안에 있는 것은 땅에서 생겨서 음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음양오행 이론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 8소리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양과 음을 거느리고 만물에 두루 흐르는 것과 같고 또 이가 모두 이 글자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음양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운데 글자의 모양을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드니 삼재의 이치가 두루 갖추어졌다라고 다시 한번 음양 오행에 기초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양 오행 이론에서는 숫자하고도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들 해요. 이 음양 오행 공부를 하신 분들도. 그런데 이 이론도 우리 가운데 소리하고 아주 잘 맞도록 정말 엄청나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숫자와 함께 초성에서 얘기했던 물, 불, 쇠, 나무, 흙 이 오행에 관해서도 다 연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아는 하늘의 수로는 5이고 흙을 낳는 자리요. 은은 땅의 수로 10이고 흙을 이루는 수라고 했습니다. 네, 근본과 작용이고요. 이만이 홀로 자리와 수가 없는 것은 사람은 무국의 정수와 음양 오행의 정기가 묘하게 어울려 엉긴 것으로서 자리나 성수를 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가운데 소리의 숫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림으로. 이것은 옛 그 하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숫자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 5는 1에 해당하고요. 우는 2입니다. 아는 3, 어는 4, 또 요는 7, 유는 6, 야는 9, 여는 8입니다. 그리고 이때 각각 홀수는 양의 수고 짝수는 음의 수가 됩니다. 음의 글자가 됩니다. 또 다르게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하늘의 수는 5고 땅의 수는 10이고 지금 말씀드린 그 1과 6, 4와 9, 2의 7, 3, 8 이 글자들은 각각
물, 불, 나무, 쇠, 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은 음을, 그리고 작은 원은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음양과 오행의 이론이 훈민정음 가운데 소리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훈민정음에서 설명해 놓은 11개의 가운데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모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다른 모음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11개의 가운데 소리는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죠. 양의 가운데 소리, 음의 가운데 소리, 그리고 양과 음을 아우르고 있는 이라는 가운데 소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양의 소리와 음의 소리에 각각 이가 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글자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들이죠. 양의 글자, 음의 글자. 오늘날에는 아래아 글자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또 이 아래아 둥근 점이 들어갔던 것들은 모두 짧은 막대기로 변했는데요. 지금 설명한 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오늘날 쓰고 있는 우리 모음 중에 이 부분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가 합해진 글자들입니다. 또 양의 글자는 양의 글자끼리, 음의 글자는 음의 글자끼리 서로 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가운데 소리들이 이와 같죠. 합해지고 합해지고 네, 합해졌습니다. 이 합해진 글자에 다시 또 사람이 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가운데 소리들인데요. 현재는 이제 많이 모양도 바뀌고 또 발음이 비슷한 것들은 없어져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음에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자, 이런 모음들이 어떤 과정을 밟아서 만들어진 것인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태극과 하도를 기초로 해서 훈민정음의 가운데 소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 가운데에 하늘, 땅,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소리에서 시작을 하는데 땅과 합해진 소리가 이 오입니다. 이것은 소리로는 하늘 소리를 내면서 입술을 오므린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오, 우, 아, 어, 또 요, 유, 야, 여 11개를 훈민정음에서 가운데 소리로 정리를 해놨죠. 이것들이 서로 합해지고 또 사람이 가담을 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가운데 소리가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요 오와 사람이 합해지면 외가 되죠. 또 우와 사람이 합해지면 위가 되고요. 또 우와 어가 합해지면 워가 되고 오와 아가 합해지면 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음들이 2개씩 짝을 짓고 또 거기에 사람이 가담해서 이와 같은 28개의 모음이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음들을 한번 이렇게 둥근 원에 배치를 해봤어요.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세 모음은 딱 한 획씩이죠. 점 하나,
막대기 하나. 그 다음에 막대기 2개, 2번 획을 긋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3번, 4번. 즉 소리가 간단한 소리에서부터 복잡한 소리로 갈수록 글자의 모양도 획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음은 매우 중요한 모음인 글자입니다. 언어학적으로도 즉 모음이 이렇게 발달한 문자가 없다는 사실. 모음이 이렇게 발달하면 우리가 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합니다.